수요 초대석. 오늘 초대석 시간에는요, 아주 특별한 두 분과 함께 합니다. 강철한 북한전략센터 대표님, 류재풍 원코리아 재단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뭐 참고로 우리 강철한 그 북한전략 대표께서는 그 탈북하신 분이고요. 네. 또 그다음에 류재풍 원코리아 재단 대표는 이쪽 워싱턴에서 통일을 위한 그런 그 운동을 하고 계시는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통일운동가. 각자 자기 소개를 그냥 한번 해주시죠. 간략하게 부탁드릴까요? 네, 우리 강철한 대표부터. 저는 저는 미국 동부의 워싱턴 근교에 있는 메릴랜드라는데 네. 콜롬비아라는 조그만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 2012년 은퇴 후에 대학교 교수하다가 네. 그다음에 이제 제 친구가 아주 절친한 친구가 통일은 대박이다. 통일은 책을 대박이다. 썼습니다. 신창민 교수가 저하고 고등학교 대학교를 같이 다녀서 그게 하나의 뭐 전체는 아니지만 하나의 계기가 돼서 네. 통일운동이랍시고 예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유, 제가 예, 알기로는 고향은 원래 항정도 쪽이시라고 알고 있는데. 함흥에서 태생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6.25 때 올라마시고 6.25 때가 전- 아닙니다. 저 해방나고 해방되자마자. 해방되고 제가 41년생입니다. 네. 46년 5월 달에 나왔습니다. 네. 그 얘기 들으시면 30분 이상 걸립니다. 그 정도로만 하고 예, 지금 예. 하시는 일은 이제 통일에 관련된 네, 그렇습니다. 통일운동가시군요. 연구와 또 강연이라든지 예. 이런 걸 하고 계시는 그런 타이틀을 얘기하면 좀 부끄럽지만 아, 무슨 뭐 말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죠. 아이 뭐 예. 우리 아하. 모든 그 우리 한국인들의 꿈인데요. 뭐 희망이기도 혹시 하고. 교수님 전공은 저는 뭐였나요? 사회학을 했습니다. 아, 사회학이요. 사회 변천론, 사회 제도, 인스티튜션이 제 항목입니다. 아, 그러셨구나. 사회에 이제 보통 사람들이 하는데 어떤 제도조가 돼서 그 제도를 따라가는 게 있고 법 질서도 그렇고 교통 질서도 그렇고 와. 그런 질서들이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바뀌고 없어지나 그런 게 제 관심사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진짜 달변이세요. 네. 자, 강 대표님. 네, 소개. 예, 저는 이제 92년도에 북한을 떠나서 대한민국에 왔고요. 네. 북한에 있을 때는 저희 조부께서 평양에서 이제 거의 간부로 계셨는데 네. 그 김일성, 김정일로 이제 후기 구도로 갈 때 그때 이제 많은 정치적 숙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도 이제 김정일에 대한 그 후기 구도 이건 이제 봉건적인 세습이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네. 또 그런 말을 잘못했다가 아마 이제 그 정치범으로 걸렸고요. 말 한마디에. 예. 네. 그래서 할아버지 때문에 저와 저희 가족들 한 5명이 이제 함경남도 여독군에 위치한 북한의 강제 수용소에서 한 10년간 제가 아이고. 예, 수감 생활을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또 한국으로 이제 망명을 하면서 네. 또 전 세계에 이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이제 그 알리는 역할을 했고요. 아, 예. 그래서 그 인연 때문에 제가 이제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영문판은 이제 더 아크리면서 평양, 네. 평양의 어항이라는 어항인. 예,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이제 그 헨리 키신저께서 이제 읽고 부시 대통령께 이제 그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2005년도에 제가 부시 대통령의 어떤 부름을 받고 백악관에 갔습니다. 그래서 와우. 실상을 전해주기 예, 위해. 와우. 제가 한 40분 동안 면담을 했고요. 예. 그래서 그 인연으로 제가 이번에 또 와서 바로 오늘 아침에 네. 대통령과 또 만났습니다. 아, 이게 예, 예. 잘났어요. 그래서 아, 한- 그러셨구나. 저희가 이번에 온 것도 그 부시판 저 센터에서 오늘 아침에 좀 와서 모두 한 시간 가까이 보냈습니다. 네, 이제 네. 곧 뭐 이제 예. 회담 날짜도 잡힌다. 이제 지금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 예, 예. 뭐 중요한 시점에 이렇게 방문을 해주셨군요. 그렇죠. 아, 예. 그러네요. 그렇다면은 뭐 이제 탈북하게 된 배경은 할아버님 때문에 이제 이유가 됐겠지만 정치범도. 그 수용소 생활이란 것은 굉장히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대단했겠죠. 그러니까 네. 북한의 상상 초월합니다. 예, 북한의 정치범이라는 것은 이제 히틀러의 나치하고 네. 스탈린의 어떤 그 포갑 정치 이거를 이제 합쳐놓은 것 같은 음흠. 그게 바로 북한의 수용소입니다. 그래서 네. 그 김씨 정권이 이제 뭐 반세기 동안 붕괴되지 않고 지금까지 온 이유 중에 하나가 음흠. 그런 잔인한 이제 강제 수용소를 운영하면서 사람들의 어떤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통제하게 되는 그런 이제 통치 시스템이 작동을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아마 정권이 유지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아니 두 분 다 그 채팅창에서 사투리를 안 쓰시네요. 그래. 예. 사투리를 이렇게 작정하고 안 쓰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가끔 또 나오기도 아, 합니다. 뭐 지금도 네. 비슷한 억양은 나오죠. 아, 나오죠. 그러시구나. 평양 사투리에서 나오긴 합니다. 예. 그렇죠. 아, 그랬어요. 근데요, 하나 궁금한 것은 일반인들은 우리가 뭐 북한을 가보진 않고 이제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듣지 않습니까? 네. 평양과 평양 이외 지역과 또 수용소 지금 말씀하신 네. 그 생활은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어떤 그러니까요. 의식주에 있어서 피부로 느꼈던 다른 점이라든지 어려웠던 점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일단 주시죠. 대표적인 수용소가 몇 개 정도가 있을까요? 제가 있을 때는 한 12개 있었는데요. 예, 네. 89년도 이후에 5개로 축소가 됐지만 네. 정치범의 숫자는 줄어든 건 아니고요. 가장 악명 높은 수용소라고 하면 아우지 탄광일까요? 아오지는 수용소는 아닙니다. 그냥 탄광. 예, 그건 약간 좀 네. 옛날에 왜곡된 거. 오히려 일제 시대 그렇죠. 예, 뭐 국군 포로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거기에 쫓겨가서 노역살이를 했기 때문에 아하. 약간 이제 수용소가 알려지기 전에는 이제 아오지 탄광이 하나의 어떤 그런 수용소 같이 됐었는데 네. 사실 아오지는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가장 악명 높은 수용소. 예전에 그냥 아오지 탄광으로 뭐 이렇게 아우지 예. 탄광감이라야. 했는데. 뭐 이렇게. 예. 자, 어떻게 그 평양과 이렇게 큰 차이가 있나요? 실제 네. 우리가 그러니까 알기로는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북한은 이제 평양공화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나라에 두 개 나라가 있다. 네. 그래서 평양 사람은 이제 어떤 외국에 사는 사람 비슷하게 돼 있고 특구. 예, 지방 사람들은 이제 상당히 좀 문화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그 예. 격차가 심하다 예, 이거죠. 그렇게 분리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 평양에 모든 시설이 집중돼 있고 네. 또 이제 평양 시민들에게는 아주 많은 특혜가 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행 같은 거 갈 때에도 평양 시민들은 아무 때나 갈 수 있는데 네. 지방 사람들이 평양에 가려면 그 평양에서 누군가가 이제 불러줘야 됩니다. 아하. 초대를 예, 그래서 그 해가요. 초대가 돼서 그게 확인이 돼야 돼요. 예. 그래서 여행증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빨간 줄이 쫙 가 있는 여행증이 있어요. 안 되는 거네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가지고 가야 되는데 아, 제가 옛날에 이제 평양 들어갈 때 예. 제 한 달 월급이 한 80원, 100원이었는데 400원 뇌물 주고 아하. 여행증을 이제 받아가지고 안 되는 건 없군요, 북한에도. 예, 예. 그래서 뭐 예. 그 워낙 부패 사회다 보니까 그 여행 때 주는 이제 경찰에게 뇌물 주고 이제 그렇게 갈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나 네. 생활은 정말 의식주가 다 큰 차이가 있다. 큰 차이가 있죠. 평양과 예. 그래서 북한과. 일반적으로 그 그럼 보통 질문하시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 그런 거에 적응한 답은 하나가 네. 북한의 성분 제도입니다. 아. 북한의 전 인구가 2,500만이 5개의 성분으로 갈라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맨 아래 사람들은 예. 근데 남한에서 국군으로 싸우다가 뭐 그 가족이라든지 공화국에 본인의 반대한 세력들. 세력들 자손이라든지 네. 뭐 또는 뭐 아무튼 출생이 남쪽이라는 것만 가도 어머. 아래에 가지고도, 속합니다. 네. 예. 마치 카스트 제도 같은 거네요. 예, 그다음에 뭐 옛날에 뭐 사돈의 팔촌이 무슨 무슨 대지주하고 뭐 결혼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가 다 복합적으로 돼가지고 이 카미니즘이 하나 좋다면 네. 좋은 거가 별로 없는 시스템이지만 저는 게 있다면 계급이 없다는 건데 그러게요. 세상에 이거보다 더 계급 사회는 없습니다. 반대네요. 오히려. 그러니까 정반대 천당을 만들겠다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지옥을 만들어서 옛날에 스탈린의 딸이 그랬습니다. 네. 공산주의를 책으로 배우면 공산주의자가 되고 네. 아. 공산주의를 몸으로 배우면 반공주의자. 반공주의자가 된다. 그래. 멋진 말이네요. 그냥 아주 멋있는 말이죠. 태어나자마자 보니까 내 성분이 밑바닥이야. 그래요. 왜? 그럼 그다음에 근데 어저께 하나 들은 거는 북한에 저거 하나는 있는 것 같아요. 뭐든지 어저께 제가 그 강 대표하고 또 한 분 탈북인한테 자세히 물어보니까 네. 이 초등학교 같은 데에서 아주 성분이 나쁜 사람이야. 네. 아주 역적의 집안인데 네. 얘가 춤 하나는 잘 춘단 말이야. 어머. 또는 특별히 이쁘단 말이에요. 네. 네. 또는 뭐 무슨 재주가 있어요. 있다. 걔네들은 픽업해서 해요. 픽업해서 성분에 별도로 또. 관계없이. 성분의 관계. 그러니까 근데 무슨 뭐 예술단이 나온다 그런 애들은 그 뒤에 성분에는 좋은 애들도 있겠지만 그냥 하도 특출해서 네, 특별한 네. 재능을 그러니까 가졌을 그런 애들은 때도 또 뽑아서 인정받는. 쓴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기 또 뽑히기 위해서들 또 별 얘기를 다 해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그 투쟁을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게요. 그러네요. 살기 네. 위한 투쟁이네요. 야, 강 대표님은 그러면 수용소 생활을 10년이나 하셨다는데 네. 그때는 나이가 좀 어렸을 때겠네요. 때죠? 제가 이제 9살부터 19살까지 있었어요. 앞살에 들어가서 19살. 네, 그때의 어떤 고생담이라든지 네. 뭔가 처절하게 느꼈던 그런 유년 것도 시절을. 생각이 날 것 같으네요.
예, 그러니까 난 뭐 나한테는 그거가 아주 샤킹했는데 그 산에 가서 물가에 도룡뇽을 먹은 거. 노롱용을요? 도룡뇽을 생으로 먹는 거. 그거 한번 얘기해. 노롱용을. 도룡뇽 알죠? 예. 네네. 개구리 비슷한 네, 거. 개구리가 네, 조금 그렇죠. 작아. 그걸 어떻게 잡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용소에서 이제 가장 그 필요한 게 단백질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영양이 부족해. 예, 영양실조에 항상 걸려 있기 때문에 고기 반찬이 안 나오죠. 일단. 예,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이제 북한 전체가 사실은 고기 먹기가 쉽지가 않고 그래요. 다 이제 옥수수밥에 뭐 그런 걸 먹다 보니까 강냉이밥. 예, 그러니까 강냉이도 덜 익은 강냉이. 옥수수만 먹게 되면 사람이 영양실조가 옵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원래 북아메리카 원주민들한테 있는 토종병인 그 펠라그라라는 병이 있대요. 펠라그라. 펠라그라. 예, 비타민 PP 부족이라고 하는 그 병인데 북한 전체 주민에게 그런 병이 있습니다. 영양실조의 일종이죠. 예, 영양실조 예. 시스템이죠. 근데 특히 수용소는 이제 그런 고기를 거의 못 먹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옥수수만 먹다 보니까 이제 그런 영양실조가 오는 거죠. 단백질 부족. 예, 그래서 영양실조에 3단계가 있습니다. 네. 초기 때는 이제 눈 주위에 이제 안경 낀 것처럼 이렇게 껍데기가 벗겨집니다. 이렇게. 허리가 벗겨지듯이. 예, 그래서 일명 이제 안경병이라는 말도 있고. 그리고 이제 2단계부터는 이제 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몸이 좀 붙지고. 아프게 돼. 예. 아프리카 아이들 네. 이렇게 볼록 예, 큰 거. 그리고 이제 3단계부터는 이제 살이 쭉 빠집니다. 거의 죽어가는 단계라고 봐야죠. 네. 그래서 이제 3단계가 되면 수용소 한쪽 구석에 그런 사람만 따로 따로 또 모아놓은 곳이 있어요. 거기에는 그야말로 이제 그냥 뼈만 남은 사람들만 따로 모아놓고 있는데 영양실조 말기. 예, 말기 사람들. 어머. 예, 이런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그냥 지나가다가도 이제 그냥 넘어지고 죽고 막 그렇게 네. 하지요. 어떡해. 예, 그래서 뭐 죽게 되면 사실은 관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대충 이제 뭐 가만에 싸가지고 뭐 하기도 하고 또 이제 관이라고 짜오긴 하는데 뭐 시체보다 작은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제 막 뭐 꽂고가지고 막 집어넣고 어허. 예, 그래서 막 사람을 그렇게 막 마구 그냥 이제 막 파묻고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뭐 캐나다 가서 내린 데 와보니까 여기는 동물도 그렇게 함부로 못 죽이고 네. 네. 예, 동물도 그렇게 함부로 했다가는 법에 걸리지 않습니까? 네. 근데 북한의 그 수용소에는 사람을 그렇게 동물처럼 동물보다 더 심하게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9살 때부터 10년 동안요. 교육은 시켜주나요,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수용소에 저는 이제 그 여독 수용소라는 곳에 네. 2가지 구역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쪽 구역은 이제 일정한 시간을 살다가 석방이 가능한 지역이고 한쪽 구역은 완전히 이제 들어가면 못 나오는 곳인데 어. 북한 전체 수용소가 다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아유. 근데 다행히도 여독 수용소 안에 이제 나오는 구역이 있는데 제가 나오는 구역에 속하게 됐죠. 그나마. 예, 그래서 거기에는 약간 교육을 시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교육이라는 걸 시키지만 뭐 거의 강제노동에 늘 동원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뭐 너무 힘들어가지고 공부를 뭐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뭐 수용소에 있는 아이들은 거의 뭐 교육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네. 그렇게 살다가 이제 뭐 많은 사고로 죽기도 하고 영양실조로 죽기도 하고 그래서 뭐 아이들이 정말 많이 죽습니다 거기서. 아, 그렇군요. 예. 우리 쥐 얘기까지 한번 못 들어요. 네, 아주 그래서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뭐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퍼블릭 라디오에서 얘기하기가 정말 네, 뭐 하여튼 그 네. 비참한 수용소 생활은 우리가 그냥 상상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를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겠고요. 미로 짐작하셔야 돼요. 네, 독자 네. 여러분이 청취자 여러분이 미로 짐작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은 뭐 일단은 탈북하게 된 것은 아까 그런 이유를 했지만은 뭐 그 루트를 상세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렇죠. 네. 그다음에 가족들이 같이 월남을 하셨나요? 아니면은 어떻게 우리 강 대표께서는? 그 가족은 이제 제가 함께 올 수 없었고요. 네. 90년대 초만 해도 이제 탈북자가 거의 없을 때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젊은 혈기에 네. 사실은 이제 그 북한에서 그 KBS 라디오를 몰래 청취를 했었습니다 거기서. 아, 네, 그것은 네. 가능했었군요. 몰래 듣는 건. 예, 몰래. 원래 이제 듣다가 걸리게 되면 또 수용소 그렇겠죠. 가야 되는데 예. 그 뭐를 들었냐? 젊은 혈기 때 네. 그 목숨 걸고 사실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저는 그때 라디오를 듣다가 처음에 믿겨지진 않았어요. 근데 좀 듣다 보니까 거기에 빠지게 됐고 네. 제가 어떤 뉴스에 충격을 받았냐면 6.25 전쟁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시작하는데 네. 저희는 이제 북한에서 배운 거는 미군과 남한 뭐 소위 북한 말로 괴뢰군 군대 그러니까 이제 북한을 침략했다고 배우거든요. 네. 어허. 근데 북침했다고. 예, 북침했다고 배우는데 미 제국주의와 남조선 괴뢰들이 침몰해서 일어난 우리하고는 전쟁이 다른 용어를 쓰지. 아, 뭐 예전에 그렇게 썼어요. 예. 우린 북한 괴뢰군인데 예. 남한 괴뢰군이 그렇죠. 침범을 한 거예요. 남조선. 아하, 남조선. 그래서 이제 그게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국가가 어떤 나라를 침략을 할 때 네. 선전포고 없이 만약 하게 되면 침략을 받는 나라는 최소한 3개월 동안 그걸 수습해야 되고 수습이 안 되면 나라가 망하거나 네. 정말 힘들게 된다. 그렇겠죠. 예?
그러면 이제 만약 미군과 국군이 네. 선전포고 없이 북한을 침략했다면 당연히 평양으로 밀고 올라갔어야 반대가 돼야 되죠. 되는데 네, 반대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당하고 이제 끝나라고. 한 달 만에 부산까지 밀려나가나? 어? 아. 이거는 누가 전쟁을 준비했고 누가 전쟁을 준비 안 했는지 알 수 있지 않냐? 아, 거기서 어떤 그 예. 색다른 저걸 받으셨군요. 예. 어떤 교육하고는. 참과 거짓을 거기서 딱 판단력이 서셨군요. 저는 와. 그래서 이게 6.25 전쟁을 제가 정확히 판단하고 나서 네. 이게 북한 정권은 정말 거짓말 정권이고 아하. 정말 그런 엄청난 범죄 행각을 숨기고 우리 북한 주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아. 그러니까 만약 북한 주민들이 6.25 전쟁의 실체만 제대로 알아도 음흠. 북한 정권은 사실은 존재하기 힘듭니다. 아하. 예, 저는 그래서 이제 인권 운동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북한 내부에 음흠. 이런 진실의 어떤 그 소식을 전하는 네.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무슨 뜻인지 채팅창에서 알겠습니다. 그러셨어요. 강 대표님 정말 똑똑하신 분이라 어렸을 때부터 달랐군요. 그러셨어요. 북한에 혹시 가족이 누가 남아 있고 생사 확인은 되나요? 가족이 이제 뭐 수용소 나와서 아버님하고 할머님 돌아가셨고 네. 또 할아버지는 이제 끌려가서 소식이 없고 네. 아, 여동생하고 삼촌들 네. 또 사촌들이 이제 살고 있습니다. 아, 요즘에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브로커해서 이렇게 꺼내오는 게 예전보다는 그래도 근데 좀 저도 일이 있지 않... 그렇게 시도를 많이 했었는데요. 우리 가족은 너무 감시가 심해가지고 그러겠네요. 쉬운 일은 몇 아니었고. 번 정치범이라. 접근했었는데 음. 이게 돈만 좀 전달을 했을 뿐이고요. 알겠습니다. 데리고 나온 데는 실패했습니다. 네, 네. 그러셨구나. 자, 품이 있네요. 뭐 얘기 듣다 보니까 정말 저희가 빠지게 되고 그러게요. 또 새로운 걸 알게 되는데요. 우리 탈북자들이 가장 이쪽에 내려와서 좋아하는 노래가 만남이라 그럽니다. 네. 우리 만남 노래 1절만 듣고 우리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또 2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많은 얘기를 듣고자 1절만 듣도록 할게요. 네. 네, 저희 돌아왔습니다. 오늘 초대석 시간에 특별한 두 분, 강철한 북한전략센터 대표님, 류재풍 원코리아 재단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채팅창에서도 너무너무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계신데요. 진심 달라스에 오신 거를 환영하고요. 또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서 만난 것도 정말 큰 인연이라고 다들 환호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이어서 있는 네. 북미 회담까지 어떻게 예상하시거나 느낌이 어떠신지 탈북자 네. 입장에서는. 네. 예, 뭐 저도 이제 김정은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때문에 네. 한반도가 이제 상당히 뭐 전쟁 위기까지 갔고 또는 평화가 깨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네. 사실 뭐 이렇게 남북 간 정상회담이 만나서 대화를 하고 뭐 잘 풀리는 거 보니까 상당히 기분은 좋습니다. 네네. 예, 하지만 그게 뭐 평화의 시작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이제 뭐 진심으로 뭔가 풀어보기 위해서 나온 것보다는 유엔 제재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지금 북한 정권이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경제적으로 상당히 위기에 지금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풀 수 있는 길이 없는데 다행히도 이제 한국 정부가 김정은의 손을 잡아서 이제 끌어냈죠. 그래서 그쵸. 평창에서 만나게 됐고 이제 정상회담까지 하게 됐는데 제가 이번에 김정은이가 한 말 중에 이제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를 원하는데 네. 이제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먹어서 박았어요. 네? 물기시는. 그러면 대한민국의 핵 문제가 뭐 있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김정은이 원하는 건 뭐냐면 미군이 이제 나중에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전략 핵무기나 이런 전략적인 무기에 대해서 이제 거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하, 북한은 그렇게 보시는군요. 핵 보유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전략 무기 감축과 자기네 아. 핵무기를 동시에 감축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제 표시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북한의 인권 문제나 북한의 어떤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전혀 거론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사실 뭐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 간에 뭐 기분 좋은 말은 많이 오고 갔지만 실제로 이제 알맹이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과거에 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정상회담하고 비교해봐도 사실은 뭐 그 선에서 거의 비슷한 그런 이제 맥락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정상회담을 했지만 사실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에는 거의 변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군요.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 항상 우리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말하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말하기를 이제 꺼려하기도 하고 네. 뭐 그런 때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사실 뭐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은 말할 때가 언제 있습니까? 다 지금이 때인 거죠. 네. 지금이 가장 북한 주민들이 힘들 때고 인권이 가장 유린당하는 때이기 때문에 네.
사실 북한 정권의 문제라는 것은 네. 이 수령 포갑 체제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령 포갑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핵무기가 필요한 것이고 네. 그 핵무기는 수령 포갑 체제의 하나의 수단일 뿐인데 그 수단만 가지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음흠. 아하. 설사 김정은이 그 핵무기를 포기한다고 해도 이 수령 포갑 체제가 무너지지 않으면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은 영원히 그냥 이제 그 포갑 속에 네. 갇혀 있는 것이고. 예, 그래도요. 예. 오늘 네. 아침 이제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은 그 지금 납치됐던 미국인 3명을 석방을 하고 예. 미국으로 오고 있다 그러고 음흠. 뭐 일단 회담에 대한 준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네. 대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인상은 이제 많이들 언론에 보도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게요. 네. 자, 한국인도 거기 몇 명 있습니다. 그렇죠. 한국인도 5명, 6명이 지금 근데 억류돼 한국인은 있어요. 왜 못 나옵니까? 예, 그것도 청와대에서 바로 요청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네. 당연히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그렇죠. 보통 국가 같으면 이제 우리 국민에 대한 그 석방 요청을 먼저 하고 구도를 구출하면서 이제 만나는 게 정상이죠. 네. 또 일본의 아베 고이즈민 총리도 이제 북한에 갈 때에도 음흠. 자국민 납치자 문제를 우선 거론하고 네. 그 납치자를 다 데리고 왔습니다. 몇 명이라도. 음흠. 그게 자국민에 대한 보호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회담을 해도 그게 우선시해야 네. 되는데 사실 미국은 지금 만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풀어주고 있고 우리는 만났는데도 안 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마치 지금 시사 플러스가 된 것 같아요. 아니 이제 지금 어차피 예. 그런 거 뉘앙스는 서로가 다를 수 있는 맞아요. 분위기긴 하지만은 네. 두 분께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네. 예, 예. 그럼 요번에 회담에 임하는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마음이 진심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닌지 예. 간단 한번 이게 얘기해 유 우리가 뭐 대표님입니다. 관상을 보는 사람도 아니라 얼굴만 보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네. 진심이 의문되는 점이 몇 개 있죠. 네, 의문이 예, 근데 간다. 그 문재인, 김정은 회담이 있을 때 네. 그 방송에 세계가 관심이 많아 전 세계가 다 봤다고요. 집중을 했죠. 근데 못 본 사람들이 있어요. 북한 사람들은 하나도 못 봤어요. 그걸 북한 사람들한테도 배줬다 하면 그 진정성을 좀 더 보이죠. 네. 이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행동의 하나로 봅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보고 그 이외에도 근데 하나 볼 게 이번에 정상회담을 얘기하지만 정상회담의 가장 요체는 마지막에 나온 소위 판문점 선언 아닙니까? 근데 판문점 선언을 보면 1972년부터 92년, 2000년, 2002년, 2007년에 나온 끝날 때마다 뭐 합의서가 하나씩 나온 거하고 다른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서브스턴스 실체는 다른 게 없는데 사람들이 그 인상 아주 슈퍼 매니지먼트를 잘한 그 쇼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실체가 나타날 때 그 샤크도 상당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잘 끝나길 바랍니다. 아, 물론이죠. 근데 평화협정에 관해서 네. 이게 된다면 아주 잘 된다면 평화협정이 되는데 이번 여기 달라스 한인 교포사회 지도분들이 여러분들이 꼭 하나 알아주셨으면 하는 것이 네. 평화협정이 이겁니다. 평화협정을 얘기하면 그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평화협정 내용을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아, 근데 평화협정 이 전부 보면 그 선언문마다 나오는 게 제일 1조가 뭐냐 하면 남과 북은 있는 대로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이런 게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사인하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남북한에 협의를 하잖아요. 그럼 요 다음에 우리가 북한 인권 얘기를 못 합니다. 북한 인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 강 대표 같은 분이 네. 그러면 그 사람 당신이 평화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다. 지금 평화 조약 위반하고 있다. 서로 체제를 존중하고 공격하지 않기로 하지 않았냐. 그래서 이 사람 이런 행동이 이제 중단됩니다. 야, 그러면 그렇게 이제, 되는 위험성은 네. 아직도 그러니까 내포돼 있다고. 그러니까 평화협정을 하려면 음흠. 뭐가 조금 바뀌어야 됩니다. 예컨대 남쪽 북쪽 사람들이 저 편지를 왔다 갔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든지 이산 가족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자유 하는데 상봉을 한다든지. 남한 사람이 북쪽을 가면 누가 감시인이 딱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다든지 뭐 하나가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이게 것. 뭐 하나가 들어간다면 저는 일반적으로 평화협정을 반대하는 사람이지만 그게 이렇게 북한 사회를 조금이라도 여는 거라면 네. 저는 평화협정 무슨 찬성합니다. 말인지 이해가 유 됩니다. 대표님 같으신 경우에는 이제 김정은 김정은이 발언한 잘 연출됐습니까?로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그 사람이 우리가 잊고 있는 사실이 사실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고모부를 네. 죽인 사람입니다. 네. 머더러입니다. 네. 지금 그 형을 백주대로에 화학물질을 써서 교묘하게 죽인 사람입니다. 네. 살인마하고 어떻게 같이 앉아서 아무튼 평화를 네, 얘기합니다. 회담이 진행되는 과정을 봐야 그러면 되는데 지금은 하여튼 회담 분위기는 네. 성숙돼가는 느낌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인데 사실이고요. 그 이면에 네. 이면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계시다. 저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네. 있겠습니다. 오늘 부시 대통령도 하고 그 말 잠깐 했어요. 네. 저희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여태까지는 잘했는데
이 매듭을 잘 지었으면. 잘 지어서 여태까지 왔는데 매듭을 잘 지었으면 좋겠다. 네. 다만 이 노벨상이라는 유혹에 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그럼 또 우리 강대평님 같은 경우에는요. 예. 김일성서부터 그 김정일 또 김정은까지 쭉 다 경험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누가 가장 예측 불허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지금 그 김정은 위원장 네. 이 사람이 제일 예측 불허죠. 왜냐하면 젊고 또 이제 경험도 부족하고 또 이제 아버지나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경험과 이제 어떤 인내력이 있어가지고 이제 앉을 자리 설 자리를 다 파악을 하고 이제 행동을 했는데 지금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때와 장소 가리지 않고 막 핵실험 막 했고요. 또 미사일 발사를 너무 심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 결국은 위험을 다 자처를 했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그 잘못에 대해서 축군들과 의논을 하고 했기 때문에 축군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김정은 제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모든 게 김정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걸 풀어야 되는데 네. 지금 갑자기 이제 그런 풀기 위해서 나오긴 했죠. 하지만 북한이 그렇게 쉽게 풀 핵을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습니까? 네. 그리고 아무런 대가 없이 포기할 수 있습니까? 네. 지금 뭐. 북한의 입장에서는 핵무기를 단계적으로 포기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중국과 대화할 때. 그러면 단계적으로 뭔가 움직일 때마다 국제사회나 유엔제들을 풀어줘야 되고 많은 지원을 또 해야 되고 경제 교류를 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는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냥 일괄적으로 다 포기하고 포기하는 것이 확인이 된 다음에 지원하겠다. 이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정부는 이제 그런 원칙을 바로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 정상회담을 할 때에는 네. 그런 원칙이 나오기 때문에 네. 김정은이 아무런 대가 없이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네요. 자, 아무튼 해볼 상황이다. 이제는 오늘 그 뭐 긴 시간은 아니지만 짧은 시간에 다 뭐 얘기는 못하지만은 북한의 실상이라든지 또 그 네. 체제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들을 수 있었고 이번 또 정상회담들을 보는 시각과 좀 언론에 보도된 것과 다른 점도 있을 수 있다는 걸 또 이렇게 피력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예. 많이 듣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인사 한 말씀. 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예. 저 아주 그 우선 뭐 직접적인 얘기지만 이 라디오 스테이션에 아주 감탄했습니다. 아이고. 이런 저 24시간 방송에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 보통 방송하고 생각 안 하는 무슨 그림 그리기 활동 아주 저 대단하십니다. 저희 아유. 앞으로 계속 번영하시기 바라고 네. 이렇게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고 아유, 저희가 또 감사하죠. 타제 여기 우리를 초대해서 이 대화를 나눠준 부시 대통령과 그 부시 센터에 감사하는 마음. 네네. 저희가 영광입니다. 네, 우리 강 강 대표님도요. 대표님도요. 예, 저도 이제 이 달라스에 이렇게 훌륭한 또 한인 방송이 있다는 걸 좀 처음 알고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교민 사회가 이 방송을 들으면서 많은 힘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 우리 또 시청자분께서 인권 문제는 유엔 관에서 힘을 쓰거든요 이렇게 올렸어요. 그런데 다 캐치하고 계시네요. 예, 사실은 인권 문제는 우리 문제입니다. 네. 바로 우리 가족의 문제이고 우리 형제의 문제이고 우리 동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남이 해결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네. 우리가 관심이 없는데 누가 해결해 줍니까? 네. 그래서 이제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북한 동포 인권 문제를 남의 얘기처럼 생각하는데 그 네. 자기 가족이 그렇게 수용소에 갇혀있고 가족이 그렇게 고문당하고 있고 가족이 그렇게 굶어 죽는다면 그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동족의 입장으로서 예, 생각할 우리 수 있는 같은 민족 같은 형제 입장에서 제일처럼 생각하는 게 인권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우리 달라스에 계시는 우리 많은 교민들도 우리의 문제다.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을 네. 하고 이 북한 문제, 인권 문제에 많은 좀 관심을 가지고 네, 있다. 알겠습니다. 생각이 네, 우리 듭니다. 유 대표님도 예. 네. 한번 그 인권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인권 문제 얘기 통탄을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뭘 하고 있느냐 잠깐 뭐 얘기하면 이 사람이 그저 이 외부 정보를 북한 내부 주민한테 알리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USB 그거 오늘까지 요담에 한번 불러주시면 또 그런 얘기를 네, 할 또 기회가 기회 있겠지만 되면 또 나누는데.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사람이 보통 인권이다, 자유다 그러면 뭐 빌 오브 라이츠에 나오는 언론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런 걸 얘기하지만 네네. 물론 무슨 그런 자유가 이 세상에 있는 거를 다 듣고 보고 하는 자유가 또 있어야지 그런 자유가 의미가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남의 세상을 다 봉했는데 언론의 자유라고 그러면 그거 아주 vague, hollow. empty 슬로건. 너는 언론의 자유가 있지만 뭐 아무 얘기도 신문도 보면 안 되고 아무 방송도 듣지 않지만 너는 자유가 있다 그러면 그런 위선이 어디 있겠습니까? 알맹이가 알겠습니다. 있는 알맹이가 그래서 이 있는 사람이 것을 지금 해야 된다. 하는 일이 네. 저 아주 가장 적절한 일이고 네. 언젠가 이 달라스 한인 커뮤니티 사회를 찾아와서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이 여러분들의 동감을 얻고 같이 나갈 그런 시간이 네. 오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들도 그걸 바라도록 맞아요. 하겠습니다. 다음 인터뷰를 예약하시고 가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귀한 시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기로 하죠.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